안녕하세요. 여러분의 경제 상식을 길러주는 공짜점심입니다. 우리나라 정보기술을 대표하는 두 기업,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이 이틀 연속 폭락하고 있습니다. 작년 3월 코로나19가 발생한 이후 언택트 열풍이 불며 두려울 것이 없어 보였던 두 회사에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발단은 금융당국이 카카오와 네이버의 금융 서비스에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적용하겠다고 밝히며 시작됐습니다. 이 뉴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카카오 네이버 이틀 새 시총 20조 증발 2030 부글부글 뉴스입니다. 한국경제 박재원, 서형교 기자님이 작성한 기사입니다. 실제로 유가증권 시장에서 두 주식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3월부터 쉼없이 달려오다가 단 이틀 새에 주가가 엄청나게 폭락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월 9일 네이버 주가는 39만 9천원으로 이틀 전보다 약 10%, 같은 날 카카오 주가는 12만 8,500원으로 이틀 전보다 16.56% 빠졌습니다. 이렇게 두 회사 주가에 큰 타격이 가해진 건 이틀 전 금융위원회가 하나의 보도자료를 발표하면서부터였습니다. 보도자료의 제목은 온라인 금융 플랫폼의 건전한 시장 질서 확립을 위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사례를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말이 참 어렵죠? 요약하자면 카카오페이처럼 카카오 이름을 달고 금융 서비스를 하는 업체는 앞으로 금융소비자보호법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도대체 뭐길래 시장은 이렇게 큰 악재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라임 사태라고 기억하실 겁니다. 금융회사들이 금융소비자에게 사모펀드를 판매하면서 이 상품이 원금이 보장된다는 식으로 잘못 설명하거나 상품 설명서에 적힌 내용과 실제 투자되는 게 전혀 달라서 수많은 투자자들이 피해를 입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라임 사건이었습니다.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가 무려 2조 원에 육박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은행이나 보험사, 증권사처럼 금융상품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거나 또 금융상품을 만드는 회사들은 앞으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내용을 설명해 줘야만 하고 또 소비자의 위험 선호도를 정확하게 측정해서 그에 맞는 상품만 추천해 주도록 하는 엄격한 규제를 받도록 했습니다. 금융회사 입장에서는 상품 판매에 엄청난 허들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IT를 기반으로 한 회사들이 금융업에 점차 진출하면서 이 서비스들이 금융소비자보호법 적용 대상인지 굉장히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중개라는 행위는 규제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는데요.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의 서비스가 이 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난 7일 보도자료에서 금융당국은 이 서비스들이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금융당국이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주요 서비스 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첫 화면에서 투자를 서비스 중 하나로 표시하고 플랫폼 내에서 바로 금융상품 투자가 이뤄지면 이는 중개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화면은 카카오페이를 제가 직접 들어가 본 것입니다. 이렇게 첫 화면에 투자라는 아이콘이 있지요. 클릭해서 들어가 보면 바로 원하는 펀드에 이 플랫폼 내에서 투자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금융당국은 이렇게 플랫폼이 상품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행위가 중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두 번째로 소비자에게 맞는 금융상품을 비교하고 추천해주는 행위도 중개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대출 상품을 비교해 추천해주거나 보험 상품을 추천해주는 행위 모두 여기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금융당국이 규제를 하겠다고 선언한 금융서비스들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금융상품을 금융소비자의 특성에 맞게 추천해주는 행위는 기존 금융사들과 차별화해 IT 기업들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영역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네이버와 카카오가 중개업자로 등록하지 않으면 이런 서비스는 더 이상 제공하기 어려워집니다. 당국이 규제의 칼을 빼들기 시작한 건 네이버와 카카오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서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카카오가 택시업에 진출해 시장을 장악한 뒤 독점력을 이용해 기사 대상 유료 요금제를 검토하고 호출 요금은 인상하려 해서 소비자들의 이용 요금이 더 높아질 위기에 놓였던 사례는 이런 플랫폼 기업의 독점을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는 당국자들의 고민을 낳았습니다. 이번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 하락은 이런 정부의 규제 움직임이 일시적이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당 대표인 송영길 대표는 카카오 성공신화 이면에는 무분별한 골목 상권 진출, 시장 독점 후 가격 인상과 같은 시장 지배의 문제가 숨어 있다면서 카카오의 사업 확장을 비판했습니다. 당장 여당도 10월 국정감사에서 네이버 카카오에 대한 플랫폼 독점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연 네이버와 카카오가 이런 규제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주가 하락세를 멈추고 다시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유익한 방송, 당신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경제 뉴스는 다시 알찬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